손바닥, 발바닥, 종아리에 견디기 힘든 가려움이 있다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다른 숨은 질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30년 진료 경험상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10명 중 4명이 간담석, 신장질환, 혈관 문제, 당뇨가 숨어 있었습니다. 72세 할머니는 손바닥 가려움으로 3개월 밤잠 못 자다가 검사해 보니 담석으로 인한 담도 폐쇄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다가 췌장염, 혈전, 2차 감염으로 큰 병 된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세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노년층을 주로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된 계기는 지난 3개월 전 72세 박정자 할머니의 사례 때문입니다. 할머니께서는 3개월째 밤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처럼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손바닥 전체가 긁은 자국으로 빨갛게 부어있고 몇 군데는 상처까지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부 건조로 생각했는데 자세히 문질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가려움이 밤에만 특히 심하고 최근 눈 흰자위가 노래지고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색이 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증상들로 담즙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담석으로 인한 담도 폐쇄였어요.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손바닥과 발바닥에 가려움을 일으킨 거였죠. 담석 제거 시술 후 3일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69세 이성호 어르신은 6개월째 종아리와 발목이 가렵다고 오셨어요. 저녁이 되면 다리도 붓고 가려움도 심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찰해 보니 하지 정맥 부전이었습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 걷기 운동, 다리 올리기 등을 권해드린 후 한 달 만에 상당히 호전되셨어요. 66세 김미자 여사님은 목덜미와 두피가 3개월째 가렵다고 오셨습니다. 남편 간병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데 검사 결과 지루피부염이었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느낀 건 많은 분들이 가려움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시는데 어디가 가려운지에 따라 의심해야 할 질병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50대 이상 분들은 여러 장기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문제로 커지기 전에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 의학 용어로는 소양증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속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약 30%가 만성적인 가려움을 경험하는데 제가 외래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닌 다른 질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수분 함량이 줄어들며 피지 분비량도 50대 이후 급격히 감소합니다. 피부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자연스러운 노화 외에도 다른 질병들이 원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당이 높아지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쌓여 전신 가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담즙산이 축적되면서 특히 손발바닥에 심한 가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나 철분 부족성 빈혈에서도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긁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세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 회복이 늦어서 더 위험하죠. 밤에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4주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라면 적절한 관리로 1, 2주 내에 호전되는 게 정상이니까요. 둘째, 밤에 특히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간이나 신장 질환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으로 담즙산이나 노폐물의 혈중 농도가 밤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려움과 함께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원인 모를 체중 감소, 황달, 다리 부종, 소변이나 대변 색깔 변화, 극심한 피로감, 멍이 잘 드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넷째, 특정 부위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가려움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손발바닥만 가렵다면 간담도 질환을, 종아리만 가렵다면 혈관 질환을, 목덜미만 가렵다면 피부 질환이나 스트레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약물을 복용한 후 가려움이 시작된 경우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항생제 등 많은 약물이 부작용으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간 기능 이상, 신장 기능 저하, 혈액 질환, 내분비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고 예후도 좋아지지만 그냥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이런 사소한 증상까지 얘기해도 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증상들이 오히려 조기 진단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가려움은 단순히 참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회활동도 줄어들게 되며 우울감이나 가족관계 악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려움을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할 중요한 증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는 여러 장기 기능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왜 가려움이 생기는지 그리고 왜 부위별로 원인이 다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려움을 집안의 경보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재나 도둑이 들었을 때 경보기가 울리듯이 우리 피부나 몸속에 이상이 생기면 뇌에서 긁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히스타민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보기가 울리는 이유가 부위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집안의 각 방마다 다른 종류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목덜미와 등 윗부분은 우리 몸에서 피지선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이 생기고 여기에 진균이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옷깃이나 머리카락이 계속 닿으면서 마찰이 생기고 샴푸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자극이 되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면역 체계도 불안정해져서 지루피부염이나 건성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이 악화됩니다. 종아리와 발목 부위는 다른 원리로 가려워집니다. 이곳은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혈액이 다리 아래쪽에 몰리게 되죠.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정맥 판막 기능도 떨어져서 혈액이 정체됩니다. 그러면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면서 물과 염증 물질들이 주변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과 함께 가려움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철 성분이 침착되면서 피부색도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정말 특별한 부위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에서 신경 말단이 가장 촘촘하게 분포된 곳이라서 작은 자극에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에서 담즙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담즙산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 담즙산은 신경 말단을 직접 자극해서 가려움을 일으키는데 신경이 가장 많은 손발바닥에서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밤에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담즙산의 혈중 농도가 밤에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손발바닥이 불에 타는 것 같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신 가려움은 또 다른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면서 전신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특히 미네랄 불균형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가려움이 나타납니다. 기능이 항진되면 대사율이 높아지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땀이 많이 나서 가려워지고 반대로 기능이 저하되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면서 가려움이 발생합니다. 당뇨병에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피부 수분이 빠져나가서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세균이나 진균 감염이 잘 생깁니다. 또한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서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죠. 철분 부족성 빈혈에서도 가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철분은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성분이라서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집니다. 약물에 의한 가려움도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은 특정 물질을 증가시켜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뇨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부작용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원인별로 발생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가려움만 없애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의 패턴과 동반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71세 박정자 할머니께서는 지난 3월에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3개월째 손바닥과 발바닥이 특히 밤에 불처럼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선생님 정말 미치겠어요. 손바닥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께서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셨다고 해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때문인가 싶어서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보습제도 여러 가지 써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의원에 가서 한약도 드시고 피부과에서 습진 연고도 받아서 발라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손바닥을 보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손바닥 전체가 긁은 자국으로 빨갛게 부어있고 몇 군데는 아예 상처까지 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렇게까지 가려우셨어요? 물어보니 밤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기도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려움이 낮에는 별로 없다가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특히 심했어요. 둘째, 최근 한 달 사이에 눈 흰자위가 약간 노래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어머니 눈이 좀 노래 보여요 라고 했다고 하셨어요. 셋째,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진한 차 색깔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넷째로는 대변 색깔이 이전보다 연해졌다고 하셨어요. 흰색에 가깝게 변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들으니까 담즙 정체가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가려울 텐데 유독 밤에만 심하다는 것, 그리고 황달과 소변 및 대변 색깔 변화가 있다는 것이 담도 폐쇄를 시사하는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시행했어요. 총 빌리루빈이 정상에 3배 이상 올라가 있었고 직접 빌리루빈도 현저히 증가해 있었습니다. 초음파에서는 총 담관이 확장되어 있었고 담낭 내에 여러 개의 담석이 확인되었어요. 할머니께는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담즙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손발바닥에 가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할머니께서는 담석이요? 그런데 배는 안 아픈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담석이 있어도 항상 배가 아픈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가려움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시경적 역행성 담체 관조 영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해 드렸어요. 시술 자체는 30분 정도 걸렸고 입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담관 입구를 넓히고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시술 후 첫날 밤부터 가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오늘 밤은 좀 낫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일 만에 가려움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한 달 후 외래에 오셨을 때 할머니께서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야 밤에 푹 잘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6개월째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 간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려움도 전혀 없으셨어요. 68세 이성호 어르신께서는 지난 여름에 오셨습니다. 6개월째 종아리와 발목 부위가 가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녁이 되면 다리도 붓고 가려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어르신께서는 40년간 경비 일을 하셨는데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셨다고 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동도 줄어들고 체중이 5kg 정도 늘어나셨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찰을 해보니 몇 가지 특징적인 소견들이 있었어요. 첫째, 종아리 부위에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둘째, 발목을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움푹 들어갔다가 10초 정도 지나서야 천천히 올라오는 함몰 부종이 있었어요. 셋째, 종아리 피부색이 약간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고요.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보니 하지정맥 부전이 강하게 의심되었습니다. 하지정맥 초음파를 시행했더니 역시나 대복제 정맥과 소복제 정맥의 판막 기능 부전이 확인되었어요.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께는 단계별 치료 계획을 세워드렸어요. 첫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돼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붓기 전에 신으시도록 했고요. 둘째,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줘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라고 했어요. 셋째, 하루에 3, 4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벽에 기대서 15분 정도씩 다리를 올려주세요. TV 보실 때나 휴식할 때 해주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넷째, 체중 감량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kg만 빼셔도 다리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다섯째, 생활 습관도 조정하도록 했어요. 오래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걸어주시고 다리를 꼬고 앉는 건 피하도록 했습니다. 샤워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시도록 했고요.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께서 다리 붓기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가려움도 상당히 호전되셨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3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셨어요. 체중도 4kg 정도 빼셨고 걷기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6개월째 잘 관리하고 계세요. 간혹 과로하시거나 오래 서 계시면 조금 가려우시다고 하지만 예전 같은 심한 증상은 없으세요. 66세 김미자 여사님께서는 작년 가을에 오셨어요. 목덜미와 두피 부위가 3개월째 가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듬도 많이 생기고 머리를 감아도 금세 기름져 보여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사님의 생활 상황을 들어보니 최근에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간병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가려움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더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진찰을 해보니 목덜미와 두피에 홍방과 기름기 많은 각질이 있었고 전형적인 지루 피부염 소견이었습니다. 두피에는 노란색의 기름진 비듬이 많이 붙어 있었고 목덜미 부위는 긁은 자국으로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여사님께는 단계적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케토코나졸이 함유된 의료용 샴푸를 처방해 드렸어요. 주 3회 사용하시되 샴푸를 발라주신 후 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충분히 헹구세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둘째, 목덜미 부위에는 순환 스테로이드 크림을 2주간 발라드렸어요. 하루 2번 얇게 발라주시고 2주 후에는 끊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셋째, 생활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어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온수로 짧게 샤워하시고 강한 향이 있는 샴푸나 린스는 피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알려드렸고 4, 7, 8 복식호흡법도 가르쳐 드렸어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 정도 반복하시면 긴장이 많이 풀려요 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수면 패턴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남편분 간병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밤 11시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사님께서 목덜미 빨간 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4주 후에는 가려움이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긁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해요 라고 하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관리용 샴푸를 주 1, 2회 사용하시면서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남편분도 많이 호전되셔서 여사님의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모두 가려움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부 건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셨죠. 이처럼 가려움의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부위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효과적이었던 방법들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덜미와 등 윗부분 가려움 관리법. 먼저 세정 방법부터 바꿔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온수를 사용하시고 샤워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샤워하면 피부에 자연 보호막이 씻겨 나가서 더 건조해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37에서 38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강한 향이 있는 비누나 바디워시보다는 pH 5.5 정도의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 비누는 pH가 90 정도로 알칼리성이라서 피부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약국에서 약산성 세정제 또는 민감성 피부용 세정제라고 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머리를 감으실 때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샴푸를 목덜미에 남기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세요. 특히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모발 끝부분에만 발라주시고 두피나 목 부위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헹굴 때는 샴푸한 시간의 2배 정도는 헹궈 주시는 게 좋아요. 비듬이나 각질이 있으시다면 케토코나졸이나 피리치오나연이 함유된 의료용 샴푸를 사용해 보세요. 일반 약국에서 지루성 피부염용 샴푸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 2, 3회 사용하시되 샴푸를 발라주신 후 3에서 5분 정도 두었다가 미온수로 충분히 헹구시면 돼요. 옷 선택도 정말 중요해요. 면이나 실크 같은 자연 소재를 선택하시고 목 부위가 꽉 조이지 않는 디자인이 좋아요. 폴리에스터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가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새 옷은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서 염료나 화학 처리제를 제거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핵심입니다. 목덜미 가려움의 80%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어요. 간단한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하루에 3, 4번 해주세요.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만으로도 긴장이 많이 풀려요. 4, 7, 8 호흡법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5에서 10번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진정되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환경도 점검해 보세요. 베개는 너무 높지 않게 하시고 목이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로 조절하세요. 베개 커버는 면 소재로 일주일에 2번은 갈아주시고요.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습도는 4, 50%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2주 이상 붉은 반점이나 각질, 진물이 지속된다면 피부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때로는 항진균제나 스테로이드 외용제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특히 각질이 두껍게 쌓이거나 염증이 심하다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하지 정맥 부전으로 인한 가려움은 혈액순환 개선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다리 올리기입니다. 벽에 기대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 정도 유지해 주세요. 하루에 2, 3번 하시면 정말 도움이 돼요. TV 보실 때나 휴식할 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압박 스타킹도 정말 효과적입니다.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리가 붓기 전에 신으시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답답하실 수 있지만 2, 3일 지나면 적응되세요. 저녁에는 벗어주시고 매일 세탁해서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압박 스타킹을 고를 때는 의료진과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압력을 선택하세요. 보통 15에서 20mm Hg 정도가 일반적이고 심한 경우에는 2, 30mm Hg까지 사용하기도 해요. 발가락부터 무릎까지 오는 길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걷기 운동은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을 강화해 주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매일 30분씩 평지를 걸으시되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걸을 때는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효과적으로 수축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줘요.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물의 압력이 자연스럽게 압박 스타킹 역할을 해주고 다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만 사우나나 찜질방은 피하세요. 고온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정맥 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앉거나 서 있는 자세도 정말 중요해요. 오래 앉아 계실 때는 1시간마다 일어나서 5분 정도 걸어주세요. 다리를 꼬고 앉는 건 혈액순환을 방해하니까 절대 피하시고요. 의자에 앉을 때는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하세요. 오래 서 계셔야 한다면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30초에 한 번씩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계속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고 서지 마시고 양쪽 다리에 고르게 체중을 분산시키세요. 샤워 후에는 3분 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세라마이드나 우레아가 5에서 10% 함유된 제품이 좋아요. 특히 종아리와 발목 부위는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건조도 예방할 수 있어요. 체중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다리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히 증가해요. 5kg만 빼셔도 증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만약 다리 붓기가 심하거나 피부색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열감이나 통증이 있으시다면 혈관외과에서 정맥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세요. 때로는 경화요법이나 레이저 치료 같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손발바닥 가려움은 특히 밤에 심하다면 간 기능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해요.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거나 소변이 진해지거나 대변이 연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담도 폐쇄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담도 폐쇄는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며칠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고 췌장염이나 담관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손발바닥 가려움과 함께 황달 증상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키고 담즙 흐름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야간 가려움이 있으시다면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조금씩만 마셔도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안 됩니다. 복용하고 계신 모든 약과 건강기능식품, 한약 목록을 의사와 점검해 보세요. 때로는 약물이 간에 부담을 줘서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간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 한약제 중에는 간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주의하셔야 해요. 천연 성분이니까 안전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나 근육 증강제, 일부 한약제는 간독성이 보고된 경우가 있어요. 손발톱은 항상 짧게 깎아주시고 밤에는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가려움 때문에 무의식 중에 긁다가 상처가 나면 2차 감염의 위험이 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날 수 있어서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가려울 때는 절대 긁지 마시고 차가운 수건을 대거나 꾹 눌러주세요. 얼음팩을 수건에 싸서 10에서 15분 정도 대주시면 가려움이 많이 줄어들어요. 또는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그는 것도 일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손 세정도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자주 씻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가려움이 악화될 수 있어요. 미온수로 짧게 씻으시고 항균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를 사용하세요. 전신 가려움은 내과적 질환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해요. 특히 원인 모를 체중 감소, 야간 식은땀이나 열, 멍이 잘 드는 증상, 심한 피로감, 다리 부종이나 소변량 감소, 대변이나 소변 색깔 변화가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종합적인 검사를 받아보세요. 기본 검사로는 혈액 검사에서 빈혈, 염증 수치, 혈당,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고 간과 신장 기능, 철분과 페리틴 수치, B형과 C형 간염 표지자 등을 확인해야 해요. 필요에 따라서는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CT 같은 영상 검사도 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혈당이 높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가려움이 더 심해져요. 혈당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시면 가려움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 모두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약물로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면 가려움도 함께 좋아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시고 인과 칼륨이 많은 음식은 제한하세요. 또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다만 신부전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생활 원칙 4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금주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 가려움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술을 끊으셔야 해요. 알코올은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맥주 한 잔도 안 됩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소변 색깔이 연한 다망색이 될 정도로 물을 드시면 돼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하지만 신부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셋째, 뜨거운 물과 때밀이, 강한 향이 있는 제품들은 피하세요. 이런 것들이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가려움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샤워는 미온수로 10분 이내로 하시고 때밀이 대신 부드러운 수건을 사용하세요. 실내 습도는 40~50%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넷째, 절대 긁지 마세요. 가려울 때는 차가운 찜질이나 압박으로 진정시키세요. 손톱은 항상 짧게 깎아주시고 밤에는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무의식 중에 긁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긁으면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결국 더 심한 가려움과 상처를 남기게 돼요. 이런 방법들을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고 그래도 호전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에 꼭 가보셔야 합니다.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댓글로 솔직한 반응을 알려주세요. 혹시 가려움 완화를 위해 다른 방법을 쓰고 계신가요? 얼음찜질, 특별한 보습제, 민간요법 등 개인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내일부터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다짐도 적어주시면 서로 응원하며 건강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더 많은 건강 정보 받아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 핵심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려움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단순한 피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 수 있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부위별로 의심해야 할 원인들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목덜미나 등 윗부분이 가렵다면 지루 피부염이나 스트레스를 의심해 보시고 샴푸 찌꺼기를 깨끗이 헹구고 4-7-8호흡법으로 긴장을 풀어주세요. 종아리나 발목이 가렵다면 하지정맥부전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생각해 보시고 다리 올리기와 압박 스타킹 착용,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특히 밤에 가렵다면 간 기능이나 담즙 정체를 의심해 봐야 해요. 눈이 노래지거나 소변이 진해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가려움이 수주 이상 지속되거나 밤에 특히 심해지거나 눈이나 피부가 노래지거나 다리가 붓거나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 질병들의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생활관리법들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금주, 충분한 수분 섭취, 미온수 사용, 보습,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이에요. 무엇보다 절대 긁지 마시고 가려울 때는 차가운 찜질로 진정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영상 내용만으로 자가 진단하시거나 치료를 결정하시면 안 되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권해요. 가려움을 혼자서 참고 고생하지 마시고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가려움 없는 편안한 밤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